안녕하세요, 찰리입니다. 오늘은 동대문 DDP에 가고 있습니다. 패션 위크에 가고 있는데요. 이번에 빌트록스 27mm 1.2를 샀어요. 알리익스프레스에 샀는데 제가 이 한국 총판에 한 일주 전인가? 한 2주 전에 물어봤었는데 언제 나오냐고. 왜냐면은 보통 이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중고로 팔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보통 이제 정품을 사거든요. 총판에서 수입한 것이 정품이기 때문에. 근데 이 총판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 렌즈의 존재 자체를 뭐 담당하신 분이 아니신가. 아무튼 그래서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이제 카드 할인을 받아서 비교적 저렴하게 구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온 것 같고요. 어제 도착을 해서 지금 마침 동대문 DDP에 패션 위크로 어제부터 진행을 하고 있어서 오늘은 코스프레가 아니라 우리 패션 우리 모델분들을 찍으러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패션 위크는 처음 가봐요. 예전에 DDP에 그냥 배우분들 촬영하러 잠깐 갔었었는데 패션 위크는 처음 가봅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검색을 좀 해서 어떤 분위기인가 쭉 봤더니 뭐 코스프레 그냥 일반 요청해서 촬영하는 것보다 더 쉬운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역시 다 사진 찍으시는 분들이고 영상 찍으시는 분들은 아예 없더라고요. 보통 이 짐벌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거기는 뭐 정말 다 사진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짐벌을 가지고 오늘 빌트록스 27mm 1.2를 테스트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빌트록스를 제가 언박싱 영상을 올렸는데 언박싱을 하면서 느꼈던 거가 중국 렌즈가 정말 많이 좋아졌다 라는 거 하고 이 빌드 퀄리티가요 시그마보다 좋은 것 같아요. 시그마보다 가격이 시그마가 뭐 물론 저렴하긴 한데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니거든요. 근데 빌트록스의 이번에 뭐 렌즈의 안에 알 구성 자체를 보면은 굉장히 고가 구성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싸게 나왔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굉장히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빌드 퀄리티 같은 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언박싱 하면서는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나올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걸 왜 샀냐면은 제가 주력으로 코스프레 할 때 찍는 게 23mm 1.4를 찍고 있어요. 23mm 1.4를 찍고 있는데 그게 이제 풀프레임으로 하면은 35mm거든요. 35mm인데 이제 크롭 바디니까 1.4가 아니라 35mm 한 1.8 좀 안 될까? 1.7 뭐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배경 날아가는 정도가요. 그래서 나중에 후보정에서 좀 배경을 좀 날리고 그러거든요. 후보정에서 배경 날리는 거는 제가 아주 예전 영상에서 잠깐 올렸었는데 이 다빈치 리졸브를 기능을 보면은 AI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선택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해서 이 뎁스 맵이라고 하거든요. 뎁스 맵? 이게 혀를 굴리기가 좀 민망하네. 네. 뎁스 맵.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선택을 해서 이제 반전으로 인물이 아닌 주된 피사체가 아닌 이 배경을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배경 선택을 해서 그것에서 이제 가우시안 블러 같은 걸 넣으면은 좀 배경이 더 흐려집니다.
근데 그걸 조절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피사체 뒤에 있는 이 배경을 흐리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색감도 조절을 할 수 있고 그래요. 근데 많이 할 수는 없어요. 많이 하면은 좀 뭐랄 그 완벽하게 다 선택이 되고 그러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또 경계선 자체도 좀 스무스하게 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서 그 23mm 1.4로 찍는 원본보다도 한 스탑 정도에서 두 스탑 정도로 더, 그러니까 f1.4면은 한 f1.2 정도 급으로 배경을 날려요. 그래서 제 영상을 보면은 제가 찍는 렌즈보다도 훨씬 더 배경이 날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냥 만족하면서 찍었는데 또 35mm니까 찍기 좋거든요. 좀 약간 가깝고 약간 망원 광각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좀 위에서 아래로 찍는 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출을 할 수가 있어서 배경만 나름 날아가면은 뭐 괜찮다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 빌트록스에서 27mm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27mm가 풀프레임으로 하면은 한 40mm 정도 돼요. 40에서 한 42mm 정도? 그 정도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매력적인 화각이에요. 진짜 사람이 보는 눈 정도의 이 화각이 나오는 거거든요, 딱. 그래서 뭐 그 정도 화각은 좀 손해볼 수 있고, 그리고 1.2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33mm 1.4를 잠깐 대여를 해서 찍었었는데 그게 뭐 나름 딱 좋았거든요. 이 배경 흐림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게 렌즈 필터 사이즈는 동일하기 때문에 그게 뭐 이 구경 차이에서의 공간감 같은 경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단지 미리수 자체가 27에서 33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33mm 정도 같은 경우는 한 50mm 정도? 꽉 찬 50에서 50mm 좀 넘어가나? 뭐 그 정도 되거든요. 한 52mm 정도? 그래서 52mm 1.4 정도면은 뭐 괜찮거든요. 네. 근데 이게 이번에 나온 거가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33mm 1.4. 근데 훨씬 더 선명하고 그리고 네, 선명하고 가격도 저렴하고, 그래서 제가 50mm 1.0이 있는데 50mm 1.0과 23mm를 동시에 처분을 하고 이거 하나로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언박싱을 하면서 쭉 이제 잠깐 봤는데 무게가 좀 무거워요. 그래서 ND 필터 끼면은 1.2kg 좀 넘거든요. 그래서 한 맥시멈 1.28 정도, 1.3kg가 좀 안 되는 무게예요. 그래서 짐벌을 같이 쓰면은 짐벌이 1kg가 넘기 때문에 한 2.5kg 정도를 들고 촬영을 하는 거라 부담이 약간 돼요. 제가 50mm 1.0 같은 경우는 좀 찍다가 좀 힘들거든요. 23mm 같은 경우는 그냥 하루 종일 찍을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가기 전에 하루 종일 짐벌 알아봤어요. 짐벌 조금 더 가벼운 짐벌이 없나. 짐벌을 찾아보니까 로햄인가 오햄인가 아무튼 그런 중국 기업에서 새로 나온 MT2, 아무튼 그런 좀 짐벌이 있더라고요. AI 트래킹도 된다고 하는 그 짐벌이 좀 가벼운 것 같아서, 아니면은 로닌 3 미니도 괜찮고요. 로닌 3 미니가 그렇게 많이 키로수가 적게 되는 것은 아니라서 그냥 옛날에 쓰던 정도 키로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 정도만 되면은 그냥 하루 종일 계속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사람의 욕심이라는 게 참 끝이 없습니다. 예전에 영화 찍었을 때, C500 또 C200 뭐 이런 거 가지고 엄청나게 무거운 짐벌을 가지고 짐벌로만 영화 한 편 다 찍고 막 그랬었는데, 그 뭐 3kg도 안 되는 짐벌 이렇게 무겁다고 이렇게 난리를 피니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참. 네,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동대문을 가고 있습니다. 다른 감독님도 잠깐 오기로 했는데 오래간만에 뵙겠네요. 제가 이게 꿀팁을 하나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게 드라이빙 토크할 때마다 꿀팁을 하나씩 하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동대문 DDP가 이제 동대문이 뭐 그렇게 사람이 많지는 않아도 나름 중심가이고 시내이기 때문에 주차비가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이 주차비를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DDP 옆에 보면은 현대 아울렛이라는 아울렛이 있거든요. 현대 아울렛 동대문점 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현대 아울렛 동대문점이 두타몰과 밀레올의 그 뒤편에 있는 거거든요. 앞이 대로라고 한다면 두타몰과 밀레올의 건물 뒤편에 있는 곳이 바로 현대 아울렛 동대문점이에요. 두타몰 정도만큼 크거든요. 근데 이제 그곳에서 카카오톡 친구 추가를 하면은 이 친구 추가 채널에서 쿠폰이 정규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한 일주일 단위로 이제 쿠폰이 나오는 것 같은데, 시속 50km 과속 신호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네, 그곳에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오늘 날짜 확인을 해보시고 주차 쿠폰을 받으시면 3시간이 무료라는 거, 3시간 무료 당일 주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쿠폰을 발급을 받아서 지금 가고 있어요. 잘 적용이 될지 모르겠네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내부순환로를 잠깐 타다가 지금 다시 약간 돌아가는 느낌 나는데, 네, 다시 설마 또 내부순환로를 또 타는 건 아니겠지? 이게 이 티맵은 아니고, 이게 지금 네이버 지도인데 내부순환로 또 타라고 나오네. 돌아가는 건가요, 설마? 시간이 그렇게 많이 줄진 않았는데 아무튼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 막히는 이 도로들. 제가 사실 이렇게 코스프레 촬영을 이렇게 열심히 할 줄은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예전에 아주 그냥 간간히 찍던. 그래서 제가 원래 한 곳에 빠지면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영화 찍는 것도 그렇게 빠져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그렇게 제가 가끔씩 빠져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코스프레 촬영이 거의 뭐 1년 동안, 정말 거의 한 1년? 한 10개월? 뭐 1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작년 원신 축제부터 계속 촬영을 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한 1년 동안 진짜 열심히 코스프레 촬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아직 이 유튜브
저의 개인 유튜브의 수익 창출도 안 된다. 라는 굉장히 참 비극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가 2,000명이 넘었잖아요. 근데 그게 1년에 한 1,000명 정도 구독자 느는 거. 그게 보통 일반적인 느는 정도 속도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 정상적인 속도입니다. 뭐 영상도 많이 올리긴 했지만 그냥 정상적인 속도로 구독자가 늘어나고 이렇게 올리는 건데 시청 시간이 진짜 안 늘어요. 시청 시간이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시청 시간이 1년에 4,000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4,000시간을 못 채워요. 계산을 해보면. 왜냐면 1년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약간 1년마다 시간이 이제 새로운 1년 뭐 이런 식으로 1년 텀 안에서의 4,000시간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계산을 해보면은 도저히 저의 이 코스프레 영상으로는 하루에 2개씩 올린다고 하더라도 안 늘어요. 네, 안 늡니다. 이제 구독자층이 이제 워낙 좀 젊으신 분들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코스프레 하시는 분들의 이 아름다운 멋진 영상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 굉장히 좋아하시고 찍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막상 이제 보시는 분들이 감흥이 없는 거죠. 감흥이 없고, 그리고 코스프레 자체가 대중적이지 않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어요. 코스프레 일단 채널이니까 코스프레로 무슨 뭐 단막극 같은 그런 걸 한번 찍어볼까. 코스어 인터뷰를 할까. 코스어 인터뷰는 많이 지금 얘기했었죠, 여기서. 그래서 지금 액션 카메라로 찍고 있는데, 이 액션 카메라로 저번 팝콘 영상에서는 이제 브이로그까지는 이제 찍었습니다. 브이로그까지는 찍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좀 고민을 좀 해보고 채널을 막 500m 앞 시속 70km 단속 구간입니다. 발전시키고 싶은 마음은 글쎄요, 뭐 없지는 않겠죠. 네. 제가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많이 보시면 좋고, 네, 그러긴 하는데 근데 이제 막상 코스어 분들의 영상을 제가 제 채널에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썸네일에 좀 자극적인 뭐 텍스트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잘 못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썸네일 보면 항상 그냥 좀 멋있게 나온 거라든지 이런 사진만 올리잖아요. 제목도 전방에 특별히 연속으로 안 하고.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코스 하면은 이제 뭐 약간 뷰티 영상 비슷한 거라서 좀 자극적인 거가 아닌 이상 조회수가 많이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이 5시 36분. 왜 이렇게 늦게 가지? 사실 제가 좀 가기가 갑자기 싫어졌어요. 갑자기. 이게 원래 제가 이 렌즈를 되게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내가 왜 이렇게 기대를 했는지 몰라. 뭔가 기대할 만한 거리가 없었나? 요즘에. 아무튼 렌즈를 굉장히 기다렸었어요. 그래서 이 배송 상황을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막 보고 기다리고 그랬는데 막상 딱 오니까 또 동대문 DDP에 가서 찍으면 되거든요. 이제 찍을 분들이 많이 있을 거기 때문에 즐겁게 촬영할 수 있는데 막상 이제 받아 보니까 막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분도 약간 패션에 관심이 많으신 촬영 감독님이기 때문에 이 영상 쪽이세요. 영상 사진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늦게나마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면은 영상은 엄청 잘 나오겠네요. 해질녘 거의 뭐 골든 타임이기 때문에 엄청 잘 나올 것 같고, DDP에 좀 사이버틱 하면서 좀 차갑고 아름다운 모습을 이 패션 모델분들 그리고 아주 멋있는 일반인분들 평상시에 찍었던 짐벌 영상, 뷰티 영상으로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 끝났습니다. 오늘 그 빌트록스 27mm를 처음 써봤는데요. 일단 먼저 소감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27mm라 40mm가 좀 넘는 그런 밀인데, 일단은 뭐 미리수가 뭐 인물 사진이나 영상 찍기에 굉장히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까 말씀드렸던 AF를 움직이는 AF를 어떻게 잘 잡나. 근데 제가 이제 푸티지를 확인해 보진 않았는데 LCD로 쭉 한번 봤거든요. 봤는데 23mm하고 23mm보다는 약간 못한 것 같아요. 23mm는 보면은 포커스가 이제 나가는 거, 포커스 나가는 거는 주로 어떨 때 나가냐면은 이제 뭐 아예 못 잡는 거 빼고 가까이에 있다가 뒤로 빠질 때, 뭐 이럴 때 좀 포커스를 못 잡는 그런 좀 약간 좀 이제 그 움직이면서 좀 잘 못 잡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이런 거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23mm보다는 좀 못하다는 걸 좀 느꼈어요. 촬영을 하면서. 그런데 50mm 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50mm 1.0보다는 낫다. 그래서 23mm하고 1.0, 23mm 1.4하고 50mm 1.0의 사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50mm 같은 경우는 워낙 잘 못 잡기 때문에 좀 나은 것 같고요. 그리고 포커스 브리딩은 거의 못 느꼈어요. 거의 못 느꼈습니다. 이제 뭐 촬영할 때 거의 못 느꼈고, 다른 감독님도 나중에 푸티지 확인하면서 그 감독님 봤을 때도 잘 모르겠다 라고 그러고, 그래서 포커싱 브리딩은 뭐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해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극영상 촬영할 때는 다른 얘기겠죠. 이제 그거는 초점을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이제 화각이 고정된 상태에서 이제 그 화면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짐벌 촬영할 때는 뭐 당연히 포커싱 브리딩이 뭐 해당이 없다. 그래서 다른 유튜브 영상들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렌즈를 영상용으로 추천을 안 해요. 보통 거의 대부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가 포커스 브리드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짐벌 촬영이라든지 아니면은 좀 고정된 촬영, 예를 들어서 뭐 인터뷰 촬영이라든지 뭐 스케치 촬영 뭐 이럴 때 같은 경우는 뭐 해당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걸로 그 영상 찍을 사람들은 거의 없잖아요. 뭐 찍을 사람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이 찍을 텐데 뭐 나도 뭐 찍을 포커스 브리딩을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별 상관이 없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무게가 또 중요한데, 무게는 약간 무거워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짐벌을 좀 바꿀까 고민을 좀 했었는데, 짐벌을 진짜 가벼운 걸로 하면은 예전에 23mm 하고 비슷하게 할 수 있거든요. 장착했던 것처럼. 근데
오늘 촬영하면서 느꼈던 거는 촬영하면서의 만족도가 상당히 괜찮았어요. 23mm보다 일단 더 날아가고, 그리고 제가 예전에 시그마 33mm인가요? 33mm? 34mm인가? 그거 1.4를 잠깐 사가지고 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한번 쓰고 이제 정리를 했던 이유가 이 시그마 같은 경우가 이게 후지의 네이티브 렌즈보다 색감이 약간 좀 달라요. 약간 노란빛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노란빛이 안 좋게 얘기를 할 때는 누런빛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게 탐론이 약간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시그마는 그런 누런빛이 아니라 약간 시네마틱한 노란빛이에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느낌에는. 그래서 뭐 나쁘진 않는데 그래도 색감이 약간 좀 틀리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모델들한테, 이제 코스플레이어들한테 보여주잖아요. 보여주면은 이 23mm 보여주는 것보다 반응이 더 안 좋아요. 근데 그게 더 날아가는 영상임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후지 필름, 이 후지 렌즈를 꼈을 때는 23mm 1.4임에도 불구하고 와, 뭐 멋있다, 좋다 라고 막 감탄하면서 하는데 이 시그마 렌즈는 이상하게 사람들의 반응이 훨씬 더 안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 정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23mm는 여전히 사람들이 다 좋다고 하고, 근데 뭐 프리뷰 보여줄 때마다 항상 다 좋다고 해요. 근데 오늘 빌트럭스 27mm 쓸 때는 후지 필름에 23mm 찍었을 때 보여줬던 거랑 반응이 거의 비슷하고 느낌이 좋았어요. 그 이유가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이유는 일단은 이 빌트럭스가 색감이 후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그렇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촬영을 했을 때 제가 색감을 색온도를 맞추잖아요. 제가 제 취향에 맞게 제가 평상시에 하는 것처럼 맞추는데 전 약간 좀 더 차갑게 찍는 편이거든요. 근데 설정을 했을 때 제가 원하는 어떤 그런 색감이 좀 약간 나오고, 근데 실제로 뭐 좀 후보정을 해봐야 알겠지만, 그러고 이 특별히 더 괜찮게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선명해요. LCD를 봤을 때. 실제로 이게 색감이 굉장히 선명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 촬영을 한 다음에 LCD를 봤을 때도 선명함을 느껴요. 선명함을 느끼고 좀 더 날아가고, 그러니까 좋은 것 같고, 지금이 또 저녁이잖아요. 거의 해가 질 때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로우 라이트가 좋습니다. 제가 50mm 1.0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녁에 많이 촬영을 좀 했었는데, 이 50mm 1.0은 정말 저녁에 찍기 정말 너무너무 좋거든요. 아주 좋아요. 크롭 바디라서 사실 더 로우 라이트 촬영이 더 강점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1.4에 비해서 1.2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 1.4로 로우 라이트 찍기에는 좀 부족한 감이 좀 있거든요, 사실. 그런데 1.0 찍었을 때 정도만큼의 만족감이 있고, 종합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23mm 1.4하고 50mm 1.0 두 개를 다 정리를 하고 27mm 1.2를 그냥 하나로만 쓸까 고민을 잠깐 했었는데 그래도 될 것 같아요.